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얼마 전까지 에어컨 켜고 뭐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좀 사무실 이렇게 혼자 있으면요 서늘하네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갖다 놓은 조그만 난로를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워서 이렇게 조끼도 걸쳤고요. 여러분들도 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대선 후보들로 나온 분들이 토론회 하는 걸 가끔 이제 봅니다. 뭐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뉴스도 보고요. 덜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도 이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그 궁금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들 이제 토론하는 그런 말씀들 사이에서 좀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걸 나 나름대로 그냥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후보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선택을 받으려면은 이제 후보가 되는 것도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한 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뭐 몇 분 이제 최종적으로 몇 분의 이제 후보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어떤 당에서 하나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텐데요. 가만히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라든가 수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분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우리 교육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뭐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분이 물으니까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그 대학 입시를 정시 100%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원하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생을 이 학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교육을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말씀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뭐에 빠져 있다 보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것도 다양하다시피 수준도 다르고요. 사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이 지금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딱 잘라서 줄을 세우는 것 그것만이 공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그 논란이 됐던 그 입시와 관련돼서 그게 이제 수시 쪽이었죠 아마. 그래서 이 학부모 찬스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사법적인 그런 판단도 받고 뭐 이런 게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대통령도 한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시 확대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실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즉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책을 바꾸거나 수립을 해야지 어떤 명망가 한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좌지우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야 지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시 100% 한다. 그럼 수시는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나 이런 게 생겨났을 때는 다 그 시대 상황에 뭔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사고니 외고니 과학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겨난 것을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것을 고쳐가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뭘 없애버리고 뭘 또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내고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봐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수시가 돈 있는 집 애들에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 얘기입니다. 진짜 그릇된 부모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과잉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욕구, 욕심 이런 게 개입이 되면 그렇습니다만 그 제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그것이 이제 뭔가 기록이 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어떤 인지적 영역의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같은 능력이라면 비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교육경제학자에서 다 학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을 봐도 꼭 학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세상을 남을 도와주면서 여유롭게 경제적으로도 잘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같은 경우일 때 인간성이 좋고 사회성도 좋고 끈기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시를 100%로 한다. 나 그래서 그때 좀 아주 아니더라고요. 야, 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충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거를 없애도록 아주 응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잘하는 아이는 이런 거를 좀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애도 그걸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비율을 조정하는 거야 이제 정책 당국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하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법으로 다 이제 이게 발의까지 했는데 결국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막 시끄럽던데 아이들이 주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자꾸 이렇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아마 발표 내지는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국가 예산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과거에 재무성과 이 문부성이 부딪힌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부성에서는 결국 아이들이 급당 인원이 적어야 선생님들이 세세하게 애들을 잘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재무성에서는 사실은 좀 걸맞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들이댔죠. 뭐냐면 그 급당 인원을 줄였을 때도 그렇지 않았을 때 비교했을 때 뭐 학교 폭력 건수가 뭐 이렇게 과히 많이 줄거나 변동이 별로 없더라. 효과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급당 인원을 줄이면 그만큼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선생님도 많이 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등등등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일본이랑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요즘에 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늘 언제나 보면 예산 작업할 때 보면 이 경제부처에서는 이 교육 예산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몇 년째 오는 그 추세잖아요. 근데 아이들 숫자를 가지고 꼭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학급당으로 다 지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랬는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하드웨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럴 때인데 근데 사실상 시도교육청에는 현재로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필요로 한 곳에 넣지 못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도 형평성 때문인지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저런 걸 이제 경제부처에서 알면 그냥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배분하는 쪽에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경제부처한테서 설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린 많이 줘라.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다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라고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방 예산도 많이 써야 되고 쓸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만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이 안 되고 나서 그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기본 상식에 속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급당 인원을 줄이겠다고 입법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관료 입장에서는 왜 애들 주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고교학점제 것도 이제 이렇게 토론에서 얘기한 걸 얼핏 들었어요. 제가 뭐 매일 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그 대선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좀 뭐 그런 건가 정도는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또 돌려서 얘기하면 그걸 물어보는 분도 상대방을 좀 애먹이려고 뭐 알고 있나 이것도 퀴즈 하듯이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요즘 이제 대선 가도를 달리는 그런 후보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육에 관해서 뭐 예산을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진정으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이 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